학기 중일 때보다 아무래도 방학 때 아이와 더 많은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이겠죠? 여름방학은 덥기 때문에 더 서로 사실 짜증이 나게 마련인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방법인데요. 기억해 보셨다가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이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핸드폰 좀 그만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아이가 나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어떤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사실 좀 강력하게 혼이 나거나 아니면 손 들고 서 있는 벌을 받거나 저는 심지어 체벌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도 기억이 이렇게 약간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체벌하는 게 그냥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방법, 특히 벌을 주는 방법이 아이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조나단 프리드먼 박사 연구팀은 엄격한 훈육보다 자상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초등학교 8살부터 한 11살 정도 되는 친구 40명을 한 방에 둡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반을 나눠서 5개씩의 장난감을 줘요. 이 장난감 중에서 4개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야구 글러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고 하나는 최신 기술의 아주 값비싼 로봇을 줍니다. 연구팀은 이 아이들을 이제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A그룹에게 너희들 이 로봇 절대 손대지 마. 만약에 손대면 무서운 벌을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협박, 공포 이런 것들을 조장했고요. B그룹에서는 얘들아 로봇 만지면 안 돼. 로봇 가지고 노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거 꼭 좀 지켜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회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놀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주 후에 이 아이들을 다시 소환해서 같은 장소에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A그룹의 무섭게 훈육한 그룹 있죠. 그 그룹에서는 무려 77%가 로봇 장난감에 다시 손을 댔어요. 근데 B그룹에서 친절히 부탁한 그룹에서는 33%만이 로봇 장난감에 손을 댑니다. 이 결과로 아이들을 무섭게 이제 다그치거나 야단을 치면 부드럽게 했던 결과보다 무려 2.3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훈육을 할 때 무섭게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소리를 이렇게 하면 문제 행동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실제 연구 결과로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아이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거 교수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복사기 이렇게 앞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죄송한데 5장만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실험 결과는 40%가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똑같이 말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94%의 학생들이 순순히 먼저 하도록 양보를 해주었다고 해요. 되게 놀랍죠?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라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전과 후의 차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까닭이나 근거를 말 뒤에 덧붙이는 것만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건 뇌에 앞 이마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전두엽인데 이 부분이 작용을 해서 행동 변화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뇌의 앞 이마엽은 대뇌로 보면 한 50%를 차지하고 thinking brain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뇌라고도 불려요. 전전두엽으로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무려 20대까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거와 까닭을 반드시 앞이나 뒤에 말해주면 앞 이마엽의 발달을 촉진하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뭐야 핸드폰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하지 말고 아들 그 핸드폰 이제 그만 보는 게 좋아. 왜냐면 1시간 이상 핸드폰 보면 뇌에도 안 좋고 너 건강에도 나빠. 내일 다시 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상당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말 한마디의 습관인데 이걸로 아이의 뇌 발달도 됨과 동시에 아이에게도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죠. 그래서 그 이 두 가지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무섭게 아이에게 야단치고 혼내고 벌 주고 또는 체벌하고 하는 것보다 친절하게 부탁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이나 근거를 반드시 같이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어렵겠지만 우리의 말 습관이 되도록 방학 동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 근데 내 머릿속에 그 이론을 잘 집어넣어서 계속 나도 아 맞아 그렇지 하고 좀 참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적용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요즘에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아이가 옷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서랍 속에 입었던 옷을 넣는다? 땀냄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예전에는 하지마 이것 좀 빨리 갖다 놔 이렇게만 했지. 근데 요새는 그거 하면 너 다른 옷들 너 소중한 옷들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참는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박에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해. 오죽하면 엄마들이 등짝 스매싱을 한다고 하겠네요. 나는 너무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앞집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등을 때리건 아니면 손을 뭐 이렇게 하건 뭐 꼬집건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한번 우연찮게 그때 등을 이렇게 탁 건드렸는데 애가 되게 놀래더라고. 근데 친구 말 이래 자주 때려봐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익숙해진대.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사실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체벌의 효과가 없대잖아. 맞아. 그래서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켜가지고 그 문제 행동을 더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뭔가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를 실제로 변화시키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 맞아. 그래서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맞아.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그래서, 계속 개선이 되긴 했겠지.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수학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몇 년 동안 이어오게 됐지. 근데 이제 내가 되게 많이 수학은 우리가 이렇게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필수 라는 과목이다. 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그치.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새벽까지 이야기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 계속 대한 하고 또 이야기가. 싶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같았으면 내가 이제 그거를 되게 화도 내고 그건 안 돼. 어차피 그건 해야 엄마한테 돼, 더 일이야. 이상 뭐 협상할 거리가 못 돼.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제 딱 끊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되게 그냥 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 엄마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엄마도 충분히 알고 이해해. 왜냐면 사실 엄마도 되게 수학을 싫어했으니까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기하리만큼 그 사건 이후로 아무렇지도 않아진 거야. 자기 또 열심히 수학을 하고 신기하게 가고. 그게 어쩌면 엄마의 인정이나 본인이 그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혹시 그러니까.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해야 되는 건 알 거라고. 나만 되게 그래서 전날 이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혼자 나만 되게 끙끙 앓아. 걱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그렇지. 될까? 이런 고민이 식으로 여러 많잖아. 가지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본인은 멀쩡하게 또 태세 전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도 그렇잖아 사실.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좀 몰라. 아니면 너가 이해해줘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엄마가 알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동감해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계속 가르쳐야 나이가 되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애는 애인 거야. 그치, 걔네들도. 중학생도 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면 또 넘어가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공감도 해주고 말 습관을 진짜 고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갱년기라서 욱할 때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자중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아이한테 잘 얘기를 해주느냐가 대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맞아. 그리고 진짜 많이 참다 보면
엄마가 참는 것도 알게 되거든. 내가 진짜 거의 애한테 화를 내거나 어떤 거를 잔소리를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진짜 안 하다가 한 번 되게 더 진짜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화를 내면 또 되게 수긍을 하더라고. 그치. 그전에는 맨날 할 때는 일도 수긍을 안 했어. 그래, 애들도 눈치를 보긴 하는 것 같아. 나도 계속 애들이 막 옷 아무렇게나 해놓다가 엄마가 되게 아프거나 아니면 일이 많아서 뭐 너무 힘들어 보여서 딱 들어서 지쳐있잖아. 잔소리도 안 해 그럴 때는. 그치? 잔소리도 안 할 때는 제가 움직이더라고. 애들도 다 살궁리를 하는 것 같은데.